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대책에도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 확진자 수가 1,241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이제 최고로 많은 숫자인데요. 이 며칠 사이에 이제 1,000명대로 이제 올라왔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번엔 아예 1,100명대도 건너뛰어서 1,200명대로 이제 올라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아마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 집단 감염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동부구치소에서 한 280분 정도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아마 순간적으로 1,200명 이상 올라갔는데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확진자가 1,000명 정도 됐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감염 학계에서 보면 한 20% 환자가 한 80%의 감염을 유발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소수 분들은 대부분은 열심히 격리도 잘 하시고 하시는데 소수의 분들은 많은 분들과 접촉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접촉하신 분들이 집단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구치소라는 아주 특수한 공간에 많은 분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됐던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그 아무래도 규제가 있는 공간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에 아마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 사회에도 숨겨진 감염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었으면 아마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아마 증상이 발현되면서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구치소라는 공간이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수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추세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는 처음 경험한 겨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다른 감기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1, 2월까지는 유행을 계속합니다. 다른 호흡기랑 똑같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랑 아마 2, 3주가 정점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주도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게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2.5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만 가지고는 이것을 잡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선제적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과 수도권에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선제적 검사를 통해서 꽤 많은 확진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여 분 이상 발견하고 있는데 이런 선제적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감염된 소수가 전체 집단을 감염시키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현재 28%, 거의 3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선제적 진단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 외에도 이렇게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올해는 특이한 게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마스크랑 손 씻기 등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독감 유행이 없다면 이제 호흡기 감염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 진료 현장에서 보시면 이제 본인이 이제 감기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찬바람을 쐈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찬바람을 쐈다고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돼서 우리가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거든요. 바이러스와 세균에 노출됐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우리가 일단 배제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시기 좋은데 이게 본인이 이제 감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든지 직장에 다니신다든지 사회적 접촉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바로 전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젊고 건강하셔서 코로나19에 바로 회복이 되셨다 하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다른 가족분들과 또다른 직장 동료에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역당국도 강조하고 있지만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바로 가서 검사를 하실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정부도 아마 지금 중요한 것이 그러면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확진자들에 대한 병상 확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병원들이 이제 병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병상 확보를 정부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 지금이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마저도 지금 정점이 아니고 또 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제 위중증 환자가 또 상당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위중증 환자가 지금 3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위중증 환자라고 하면은 이게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인가요?
네, 위중증 환자가 위중하고 중증 환자 나눠지는데요. 예. 이제 위중 환자는 산소를 이제 고농도로 이제 콧줄, 우리 흔히 이제 콧줄에다가 산소를 이제 집어넣는 예. 거 있었으니까 이런 걸 위중 환자라고 그러고 인공호흡기라든지 예. 심혈관을 이렇게 혈압을 올리는 그런 보조 장치가 필요하시면 중증 환자를 지금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12월 초만 해도 한 97분 정도인데 지금 한 300분 이상, 오늘 311명까지 올라갔는데 사망자도 두 자릿수를. 네, 그렇죠. 사망자도 있어요. 최근 한 일주일 사이 100분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 뭐 한 달 안 되죠. 12월 동안 150분 이상, 200분 가까이 지금 희생이 예. 되셨는데 이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이 노출됐을 때 생기는 것이고 고령자분들이 많이 있는 공간들이 바로 이제 요양시설분들, 예. 요양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노출되면은 또 이분들이 이제 백담이라든지 분비물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처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구치소라든지 교정시설도 이제 집단 활동을 하지만 요양시설도 집단 활동을 합니다. 이런 두 공간들이 모두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위험성이 노출돼 있는데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번 상황이 좀 끝난 다음에도 좀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한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한데 요양시설도 더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한 분이 여러 분과 접촉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여러 분 접촉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이 예.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의 요양시설에 그 종사자분이 접촉하시는 분들을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에 많은 인력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요양병원에서 인력 부족의 실태를 또 지적을 하셨는데 자,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병상을 기다리다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대기하다가 숨지는 그런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요양병원에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는 힘들 텐데 그래도 마냥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지역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아마 고령자분이시고 그러면 아마 병상 배정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숫자상으로는 병상은 있었는데 아마 그 서로에게 연결 과정에서 아마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의학은 의사 혼자서 진료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요. 행정 직원분도 계시고 청소하신 분 여러 개 팀이 한꺼번에 이어지는 그런 현대의학인데 이 전화하고 이 서로에게 교통정리 지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상이 있으면 병상이 어디 쪽에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이렇게 관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병상 대기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아마 치료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전문적인 의학 자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양병원은 그나마 의료인들이 좀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요양원은 현재 법상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탁이라든지 이게 자문위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빠른 시간에 이송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안 되면은 그쪽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안이요. 그 어제 1,241명 신규 확진자 가운데 동부구치소, 서울에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288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결정적인 그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 인원이 2,412명. 이 중에서 이제까지 어제 288명 포함해서 514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어요. 거의 4분의 1이 감염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수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아마 교정시설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의를 했는데요. 아마 예. 교정시설 자체가 아마 고립된 공간이고 사실은 내부 공간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내부 간의 서로 교차 감염은 뭐 막을 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상으로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교정 그 외부에서 이게 들어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비슷한 분만 이제 접촉하시게 이렇게 권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 코로나19 검사를 하시고 아마 중간중간 이제 코로나 검사를 체크하게 되겠고 특히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 말고 새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2주간의 격리 기간을 지금 따로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코로나 환자가 숨어있는 환자가 꽤 많이 있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도 좀 많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금 교정시설가 그래서 아마 2주 기간을 한 3주로 약간 더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부 확진자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다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한 1년 정도 이제 경험하면서 많은 경험이 누적이 됐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 가족 간의 전파가 40% 가장 높았더라고요. 가족 간의 전파라는 거는 마스크를 벗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전파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확진자하고 접촉하셨을 때 이게 접촉이라는 건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대화를 했을 때가 가장 많고요. 직장 내 전파는 한 5%좀 적습니다. 그만큼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유지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외부로 나갔을 때도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아마 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비대면으로 좀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정부는 성탄절과 연말 연휴를 맞아서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5인 이상의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있었던 정부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확산세를 확실히 반전시키기 위해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모임과 이동을 삼가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내년 연초부터는 반전세가 나타난리라 예상합니다. 예,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모임을 좀 금지해 달라. 그다음에 겨울 스포츠 시설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폐장이 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 정부의 조치가 실행이 된다면 정부의 지금 전망처럼 어떤 그런 감염 확산세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증가세는 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아마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효과 보는 거는 그동안 2.5단계 아마 효과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은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랑 한 2주 정도는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1주 정도 얘기하시지만 2주 정도는 더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모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모임 방금 말씀드렸죠. 모임이 밀접할수록 오히려 더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식당을 이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앵커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서 모임을 하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그 가족 내 모임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동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이나 이런 것도 밀집도를 좀 줄이는 게 대규모 확산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2.5단계, 또 비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28일이죠. 월요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혹은 격상할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미 3단계 기준 상한은 넘은 상황입니다.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의료계 모든 분이 나오셔서 아마 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미 한 1, 2주 전부터 3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아마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회 경제적 영향 때문에 약간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이제 어저께 아마 보건의료 노조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셨던 것 같고 의사협회도 좀 이제 의료 체계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역 당국은 아직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그러면 현장과 이게 방역 당국과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1,000명이 넘은 이런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기도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고 앞으로 늘어들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지금 힘들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의료진 병상은 이제 물리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뭐 안 되면 이제 정말 체육관에서 병상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실 의료진 분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새로운 의료진들을 충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것이
저희가 1월, 2월에 아마 전공의 선생님들이 전문의 시험이 있습니다. 전문의 일어나는 게 한 11년 정도 의학 공부를 하고 전문의 자격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마 1월, 2월 정도에서는 이제 의료 종합병원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의료진이 부족한데 확진자는 늘어나는 이런 좀 아주 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특단의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직전에 하나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요일에 이제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3단계 격상에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가장 큰 건 아마 거의 모임 자체가 좀 줄어들고요. 이동은 뭐 문제가 없지만 아마 그 일반적인 그런 직장들이나 아마 제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3단계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의 그 활동이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식당이 아마 지금 이제 일부 영업이 가능한데 식당 쪽도 아마 상당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영업계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역 당국이 굉장히 신중한 걸 예.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정부가 이 얀센 화이자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가 얀센 백신은 2분기, 화이자 백신은 3분기부터 들어온다는 계획인데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효용성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백신이 미국이랑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얀센 백신은 아마 10월 정도에 이제 제약회사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약간 부작용이 있어서 약간 그 임상시험이 늦어지면서 아마 1월 달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한 26형이라고 해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제 유전자 그 전달자로 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유전자를 삽입한 그런 백신의 형태인데요. 이것은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때 이미 아마 사용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1월 임상 실험이 끝나면은 아마 뭐 FDA나 뭐 저기 영국에서 승인되면 우리나라 시행처도 아마 승인할 것 같은데 이런 백신들이 아마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다음에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약간 좀 임상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아마 지금 1월 달까지 끝나기만 하면은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알고 있지만 화이자라든지 뭐 모더나 백신들은 아직 지금 정부가 화이자는 아마 계약을 하신 것 같고 예. 모더나는 아직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만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시면은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백신이 아마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아마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백신이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은 처음 우리가 접종하는 백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접종 과정이라든지 예. 운반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부터 많이 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백신 효능에 문제는 없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영국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들도 아마 영국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봉쇄를 했습니다. 근데 네. 봉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남부 지역에서 이제 그 프랑스랑 인접한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일부 바이러스가 변이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변이가 그 유전자형을 바꾼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일부 아마 국소적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아마 지금 그 전파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스크나 이런 걸 다 쓰기 때문에 이런 걸 쓰면서 전파가 안 되는 형태들은 우리가 걸러지고요. 결국은 네. 사회에서 남는 것들은 비교적 잘 전파되는 것들은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파가 잘 되는 형태고 지금 이제 큰 그 우리 뿌리죠. 스파이크라는 뿔 같은 그 구조적인 아주 큰 변이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백신과 거의 뭐 그 구조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임상적인 추정과 실제로 이게 백신을 맞았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테스트 중인가요? 백신 저- 테스트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영국에서 아마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으로 지금 접종을 가능한지.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영국에서 한두 달 지나서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보시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